네, 노종아입니다. 모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통의 임직원이라면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계속 재직하거나 취업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의 경우만 생각을 한다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정하는 취업제한제도 같은 것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게 중대한 경제범죄를 입히고 회사를 상대로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계속 재직하거나 취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재벌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 그리고 지배주주들입니다. 취업 제한 제도는 바로 이러한 예외적인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이런 취업 제한이 문제되자 등기임원이 아니고 또 회사에 상근하지도 않고 또 보수를 받지 않으므로 취업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또 사실 지난 정부 박범계 장관 당시 시절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편법이나 회피를 사실상 허용, 관광하였고 또 이번에 경찰도 역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 제한 제도는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영진이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재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또 피해 기업에 얼마간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종의 냉각 기간을 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예를 들자면 횡령 피해를 입은 삼성전자에서 얼마간 그만두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입법 취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업 제한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상 상근을 하는지 보수를 받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고 어떤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을 받을 때에도 또 실형 집행 중에도 그리고 가석방 후인 지금까지도 한 번도 부회장이라는 직책을 내려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가석방이 되자마자 바로 경영에 복귀하셨고 최근에는 각종 출장 등을 다니시면서 업무 수행을 하고 계시고 또 주요 투자 의사 결정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두고 어떻게 취업 상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정경제범죄법이 정하는 취업 제한이 그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런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지배주주나 총수 일가는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면서도 그렇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적법하게 어떤 경영을 하는 것보다 언제나 우월한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은 언제까지나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다시 입법 취지와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해서 취업의 범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재수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제한 위반을 밝혀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